안녕하세요. 행복한 은퇴교실입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한 동기를 서문으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 순서는 제가 어디에서 태어나서 살아왔고 어떤 가정을 거쳐서 자랐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활동을 하고 은퇴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시대적 순서로 얘기를 좀 하려고 사실은 생각을 했는데 많은 주변의 은퇴자분들의 관심이 주로 시골의 전원생활 또는 여행 또는 뭐 좀 부가적으로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 수익을 창조하는 그런 활동 이런 세 가지에 주로 많은 관심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바꾸어서 가장 먼저 전원생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시골 집에서 공부를 하면서 농사 일도 하고 또 산에 소도 먹이러 다니고 나무도 하고 이런 전형적인 시골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부터는 이제 도시로 나와서 학업을 하면서 시골 생활은 그냥 다 잊고 있었고 그냥 시골 하면 어려운 곳, 추운 곳, 배고픈 곳 이런 곳으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어요. 시골이란 생각이.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고 조금 이제 삶을 좀 여유 있게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넉넉해지면서부터 자연을 찾게 되고 또 도시에 시끄럽고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다가 사람이 없는 곳에 조용한 곳에 좀 지내보고 싶다 그런 생각 때문에 시골 전원생활을 좀 꿈꾸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은퇴자들이 그 전원생활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TV에서 매일 보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또는 뭐 한국기행 이런 프로그램을 수없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은 정말 산속에서 그냥 원시인처럼 사는데 도시에서 자란 아내가 보기에는 뭐 하는데 굳이 저런 산속에 들어가서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 좋은 문명 세계를 놔두고 저렇게 불편을 겪어가면서 사는데 우리 남편이 왜 저걸 저렇게 부러워하고 눈만 뜨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TV 프로그램을 켜놓고 있는 것을 참 궁금해하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만큼 자연에 한번 돌아가서 자연 속에 묻혀서 전원생활을 해보는 것은 산업화 시대에서 도시에서 여러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힘들어하고 또한 지치고 이런 우리 문 남성들의 로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면서 옆에 있는 남자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대부분 다 은퇴를 하면 시골로 내려가서 조그마한 텃밭 구면서 전원생활을 즐기고 싶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선배 중에서 이제 이미 시골로 내려가서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이제 시골 생활, 전원 생활의 불편함을 또 많이 호소도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시골에서 사는 것이 꿈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환상적인 곳은 아니다. 뭐 이런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시골 생활이 정말 너무나 그리워하던 생활이고 또 내가 꿈꾸고 상상했던 생활이며 그곳에서 조용히 묻혀서 사는 자체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소리 듣고 또 차 한잔하고 산행하고 낮잠도 한숨 자고 또 명상하고 운동하고 뭐 자기만이 영역을 구축해서 살아가는 것을 정말 또 즐기는 사람, 좋다고 시골 전원 생활을 찬양하는 사람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도심을 벗어나서 직장에 있을 때 충북 괴산이라는 곳에다가 작은 옥탑방을 하나 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이 부풀고 주말만 되면 거기에 가서 이틀 동안 쉬다 오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먹을 것 바리바리 싸가지고 주말만 되면 금요일날 저녁에 출발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토요일 새벽같이 출발해서 충북 괴산에 얻은 옥탑방에서 생활하면서 반전원 생활 그런 것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사실은 뭐 전원 생활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 아파트에서만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두 아이를 미국에 유학 보내놓고 뭐 온 경제력을 아이들 유학시키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남들처럼 뭐 10년이나 뭐 몇 년마다 집을 옮겨 다니면서 집을 재테크에 활용할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아이들 물건뿐만 아니고 우리가 30년 넘게 살아온 온갖 물건들로 쌓여서 시골 출신이라든가 특히 산업화 시대에 어렵게 산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리가 있잖아요. 무슨 물건이든지 아껴 쓰고 또 다음에 쓰일지 모른다 그래서 구석에 쌓아놓고 이렇게 버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 아내와 전혀 반대되는 성품이었는데 제 고집대로 많은 물건들을 쌓아놓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 평수는 나쁘지 않은데 작은 평수에 사는 사람처럼 늘 옹기종기 좁다는 생각 때문에 아이디를 생각해낸 것이 시골에다가 작은 집을 하나 구해서 거기에다가 일단 계절별로 여름 같으면 쓰지 않는 겨울용품들, 옷이라든가 뭐 이런 큰 이불 같은 것들 다 그쪽에다 옮겨놓고, 또 겨울이 되면은 겨울용품 다 가져오고, 여름에 쓰던 물건들, 모기장이라든가 이런 텐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전부 다 거기다 옮겨놓고 마치 제2의 창고, 뭐 세컨 하우스이긴 하지만 창고처럼 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말마다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서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여행을 가면은 토요일날 돌아온다거나 저녁 늦게 돌아오면은 차가 굉장히 막힙니다. 아시다시피 4시 이후 넘으면 고속도로가 정말 많이 막히죠. 그래서 재미난 시간, 여행에서 즐거움을 맛보고도 돌아오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이 정체돼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즐겼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는 그런 기분. 특히 저는 교통체증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걸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만 유난히 아주 짜증스러워하는 성품이고 급해서,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집을 하나 얻어놓고 일단은 저 남쪽으로 가서 멀리 내려가서 신나게 놀다가 저녁에 올라옵니다. 밤늦게. 그래서 서울까지 오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은 충청부터 괴산까지 중간 지점까지 오는 데는 노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저 경남 통영, 거제, 순천 이런 데서 놀다가도 밤 12시까지 목표로 괴산까지 가겠다.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여유있게 올 수 있습니다. 왜냐?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고 서울에 들어오려면은 오산 정도 또는 안산 이렇게 넘어서면은 고속도로에 차가 막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괴산으로 향하면은 일단 막히는 게 없기 때문에 거리만 내가 감안을 해서 속도를 내서 가면은 충분히 12시 전에 도착합니다. 그러면은 그 세컨 하우스에서 여장을 풀고 잠을 자고 일요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집에 오려면은 여유도 있고 한가하기도 하고 아주 좋습니다. 편리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간 귀착점으로 해서 아주 재미나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는 교직 생활을 하면서 패션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영어 교사였는데도 불구하고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 같이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처음 정근을 왔을 때 저 선생님 미술 선생님인가 할 정도로 패션에 유난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내의 변론에 의하면, 아내의 주장에 의하면 여러 학생들 앞에서 서면서 매일 비슷한 옷이라든가 똑같은 옷을 입고 아이들 앞에 서는 건 예의가 아니다. 나는 눈이 2개지만은 아이들은 35명, 4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나를 쳐다보는데 지루하게 똑같은 옷, 똑같은 모자, 똑같은 신발, 그건 예의가 아니다. 매일 그래서 패션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는 재미도 있지만은 저 선생님이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오나, 오늘 어떤 모자를 쓰고 오나, 어떤 신발을 신고 오나, 심지어는 안경까지도 여러 가지 컬러로 바꿔서 쓰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패션의 관심 때문에 온 집안에 옷으로 넘쳐나고 신발로 넘쳐나고 모자로 넘쳐났어요. 그래서 결국 드레스룸으로는 모자라서 그 충북 괴산에 얻은 방이 3개가 있었는데 그 방 3개에는 모두 옷으로 꽉 채웠습니다. 안에 옷으로 디스플레이해서 무슨 온 매장처럼, 그것도 제가 2단봉, 4단봉 이런 봉으로 된 옷걸이를 사서 마치 전문 옷 매장처럼 벽을 둘러가면서 꽉 채웠어요. 꽉 채워놨습니다. 그 정도로 옷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사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신념을 존중합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젊은 나이의 교사들은 괜찮은데 나이가 든 교사들이 옷을 매일 똑같은 것을 입고 학생들 앞에 나타나는 것은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가능한 한 자주 옷도 갈아입고 멋있게 해서 학생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하나의 교사로서의 임무라고 생각해서 존중하고 또한 도리어 그렇게 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집을 그렇게 활용하고, 나는 또 자연에 묻히는 걸 좋아해서 전원생활, 텃밭도 있고 이런 깨끗한 전원주택, 현대식으로 지은 전원주택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으면은 정말 미친 사람들 아니냐를 싶을 정도로, 또 그렇게 낭비를 하면서 사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저는 괴산 말고 정평이라는 곳에다가 전원주택을 또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집을 3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파트, 그 다음에 괴산의 아내의 드레스 하우스, 그리고 저의 전원주택.
저희 전원주택은 이제 정말 28평짜리 깔끔하게 신축으로 된 그런 주택을 얻어서 텃밭도 딸려있고 잔디밭도 있고 데크도 있고 그냥 그야말로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멋진 집을 구해가지고 서울에서 살면서 복잡하고 집안에 여러 가지 생활용품으로 쌓여있는 것에 너무나 질려서 아무것도 들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딱 침대 하나, 그 다음에 간단하게 끓여 먹을 수 있는 도구, 치사도구, 그 다음에 테이블 하나, 그 외에는 아무것도 들이지 않았어요. 소파니 뭐 TV 이런 건 아무것도 없이 깔끔하게 해놓고 저희 생각은 자발적 고립입니다. 서울에서 머리가 아프거나 도시에서 힘들 때 그냥 혼자 내려가서 그곳에서 조용하게 남들하고 사람들의 접촉이 없이 이웃들하고 접촉도 안 하고 그냥 내 혼자 자발적 고립 속에 묻혀서 고독을 씹기도 하고 명상하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휴식을 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멋진 곳이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꿈 같은 곳인지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생활의 장점, 단점 이런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제2부에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전원생활을 하게 된 이유, 동기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